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스티보이즈의 작가 이현재 작가님이십니다. 비스티보이즈 각색과 연출을 맡은 성종환 연출가입니다. 네, 이승우 역의 이지호, 김지휘, 배두훈 배우님이십니다. 이재현 역의 정동화, 김종구, 이규영 배우님이십니다. 네, 김준호 역의 정민, 김보강 배우님이십니다. 네, 알렉스 역의 이현, 김도민, 주인준 배우님이십니다. 강민영 역의 엄태영, 고은성 배우십니다. 네, 김준호 역의 라이언 배우, 강민영 역의 안재홍 배우는 오늘 개인 사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분께서 미리 신청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작가님은 제작사인 네오의 대표이사시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비스티보이즈 를 제작하는 네오 대표이면서 작가고요.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이 작품 원작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엎어지기도 하고 두 번의 각색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는 옆에 있는 홍종환 작가에게, 연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여기 있는 배우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자님들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딩 공연과는 전혀 다른 공연으로 각색되어 들어가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성종환 연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원작 영화도 있고 또 리딩 공연 때 선보인 또 리딩 버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연출을 맡게 돼서 원작 영화도 보고 리딩 공연도 봤는데 어쨌든 호스트 바라는 공간이 또 호스트들의 바의 선수들이 저한테도 낯설었고 관객들한테도 낯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 한번 그 안에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런 시각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승우라는 인물을 조금 더 관찰자적인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피고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조금 관객과 또 이 호스트바라는 공간의 그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 또 그 인물에 또 나 자신의 시각을 좀 투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려다 보니까 많이 바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넘버도 바뀌고 이야기의 어떤 흐름도 좀 바뀌게 됐습니다. 비스티보이즈에는 5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캐릭터 소개는 배우분들께 직접 여쭤볼 때요. 각 배역별로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현 역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재현이라는 캐릭터는 대치비의 마담이고요. 선수들을
이게 근데 저기 캐릭터 해석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냥 전반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선수들 우리 동생들을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하는데 어렸을 때 그 환경이라든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좀 이렇게 어눌하고 서툴러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엇나가게 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안쓰럽고 고독하고 우울한 그런 남자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승우라는 역할은 일단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셔서 빚이 굉장히 많아요. 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필요해서 개츠비에 일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개츠비에 와서 호스트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 네, 준호 역을 맡은 김보광입니다. 준호 역은요, 김준호라는 인물은 그렇죠. 저희 극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지원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준호의 어렸을 때 순수했던 시절에 자신이 항상 찾아다녔던 그런 아이인데요.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현실에선 그 아이가, 그 사랑했던 아이가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던 형인, 마담이자 형인 재현이의 와이프가 됩니다. 네. 그 사실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또 실망을,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이제 마담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개츠비에서 이런 더러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버리고 싶어하는 가장 로맨틱하면서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캐릭터죠. 현실을 쫓기보다는 미래를 쫓기보다는 아직도 과거에 좀 얽매여 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의리남입니다. 시켰어요. 의리. 다음 다음 알렉스. 끝이에요. 예. 네. 주민진입니다. 네. 그리고 알렉스라는 캐릭터는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긴 해요. 삶에 있어서 큰 선택 없이 눈앞에 주어지는 대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뒤로 후진도 하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삶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그렇게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7살짜리 이제 딸을 원치 않았는데 갖게 또 됐고 인생 자체가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불운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네. 네, 강민혁 역의 고은성입니다. 강민혁 캐릭터는요, 이 극에서 가장 밝음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 지망생 캐릭터고, 그래서 그 연기 지망생 드라마 작가를 손님으로 만나게 돼서 드라마를 찍게 되는 상황을 이루는데 마담에 의해서 꿈을 좌절당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밝음과 좌절당하는 이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초연인데 전 배역이 트리플이에요. 이렇게 구성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현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건 대표이자 PD한테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트리플을 좀 선호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캐스팅 과정에서 사실은 특별한 배역을 몇 명에게는 정해놨지만 그런 거 없이 같이 함께하고 싶어 했던 배우들에게 다 대본을 주고 캐스팅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역할이 트리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줄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좀 우겼죠. 우리 다 트리플로 해서 가자. 우리가 글루미데이라는 작품도 트리플로 했고, 왜 트리플로 가자고 좀 우긴 게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출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숙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트리플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 배역당 3명의 인물의 캐릭터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들에 대해서도 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캐릭터와 만나면서 발생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한 역할들을 다르게 해석했을 때 무대에서 서로의 배우들이 만났을 때 나오는 해석들과 다른 감정들과 이런 것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재미와 더 신선한 어떤 감동과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평가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 연출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너무 큰 일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남자 배우분들만 15분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연습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요. 저희가 이제 뭐 쉬는 시간 이럴 때 덥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게임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하거든요. 탱탱볼로 이제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인디안 밥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게임. 그렇게 해서 때리게 되는데 저한테 사진이 있는데 참 등자국에 정말 선명하게 모든 배우들의 손자국이 이게 누구 손인 줄 다 알 정도로 선명하게 남았던 어떤 그런 재미있는 좀 에피소드인데 말로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저희가 5배역인데 다 트리플이잖아요. 근데 15명이 모여본 적이 없는 게 참 큰 에피소드 같아요. 일도 마찬가지로 15명이 없죠. 그래서 참 이게 공연도 그렇고 연습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무대 뒤에서 이현 배우님도 되게 재밌었던 일 많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같이 공유해 주세요. 에피소드라고 하긴 뭐하고요. 좀 처음 겪은 거였어요. 남자만 15명이서 한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시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소소한 추억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습실 바닥을 저희가 15명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연습실은 깨끗하게 쓰자. 그래서 모두 맨발로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물티슈로 저희가 직접 연습실 바닥을 일렬로 쫙 서서 손으로 열심히 닦아가며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남자들 15명이라든지 냄새는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 냄새가 저는 올 여름에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럼? 네, 아무래도 그 배경이 호스트바다 보니까 작품을 선택하실 때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규영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작품을 선택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작품 선택 전에는 사실 대본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민할 게 없었죠. 그리고 대본을 처음 받고 마담이라는 역할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거의 분량이 없었지? 처음에?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연습을 해가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그게 수정되면서 이렇게 저희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이제 각기 인물들이 다 마담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공연 들어가면 힘들 텐데. 호스트바라는 것 때문에 대한 망설임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망설임은 다른 얘기 중이시구나. 그거에 대한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모시기로 했던 한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요. 저희 비스티보이즈 작곡가이신 홍정희 작곡가님 지금 도착하셨다고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스티보이즈 전곡 작곡해주신 리딩 공연 때부터 함께 참여해주신 홍정의 작곡가님이십니다. 작곡가님 오시자마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저희 리딩 공연 때도 전곡을 작곡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연이 새롭게 올라가면서 넘버를 전곡 다 새로운 곡으로 다시 작곡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공연에 음악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음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전체 곡을 다 변경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는지 가지고 오고 싶었던 넘버가 있었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저번에 리딩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이 지금 본 공연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그 대본 자체가 각색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곡을 바꿀 수밖에 없는 아주 피치 못할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작품에 집중했던 음악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고 그리고 보면서 재밌고 그리고 조금 더 발랄하고 또 신랄한 음악들이 있기를 바랬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간의 내면이라든지 또 선과 악이라든지 이런 좀 내면의 주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게 조금 더 음악적인 무게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딩 공연에서 아까 그 가져오고 싶었던 넘버를 여쭤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레슨하는 넘버가 아주 초창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넘버여서 또 가사도 굉장히 또 위트 있고 재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넘버고 또 에이스라는 넘버도 제가 참 좋아했던 넘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김종구 배우님께서 캐릭터에 대해 소개하시면서도 말씀하셨듯이 트리플이다 보니까 각자 자기 배역에 대한 해석도 배우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극 중에 보면은 공사라고 하잖아요. 그 극중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배신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자기 자신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배역과의 관계도 정립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은이 어디 갔니? 두은이. 아예 관계도 우선 뭐 다 얘기해야 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안 했단 명령을 보스. 우선 재현과의 관계는 그죠. 재현은 어쨌든 우리 모두의 마담이고 어쨌든 보스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준호에게 있어서 재현은 저는 이제 관계도를 넘어야 할 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남자들 사이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평소 일상생활에도 분명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 왜 만나냐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저만 알겠죠 왜 만나는지. 그 알게 모르게 남자들의 어떤 그런 의리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끈끈한 어떤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관계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젠가는 재현과 틀어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아무튼 재현을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승우에게서는 처음 우리가 이 박스를 이 개츠비를 꾸릴 때 그때 우리 모두의 초창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그 승우는 어떤 풋풋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이것도 뭐 남자들 세계에서 있는 거죠. 뭐 군대에서 후임병 들어왔을 때 괜히 우리 동네 산다 그러면은 잘 챙겨주고 그러는 거죠. 예,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아 민혁은 뭐 그냥 항상 저런 동생 하나씩 있잖아요 주변에 다들 있죠 저런 동생 그냥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알렉스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알렉스와의 관계를 많이 준호가 붙는 씬이 없어서 그 씬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넣기에는 이제 공연 시간도 길어지고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 중에 그런 관계를 많이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무대라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호랑은 알렉스와는 어쨌든 준호는 처음에 이제 이건 합의하에 얘기한 거는 뭐 이런 얘기해도 되나? 친구인데 친구 동네 친구 어린 중마고 그래도 이거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요? 솔직히? 불알 친구라고 사자성어잖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일단 승우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겠죠. 돈과 어떤 개인적인 욕망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마담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승우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담을 통해서 배우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칙과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 돈과 권력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마담조차도 제가 이제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끌어내리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우는 나레이터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라고 뭐 누군가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라고 이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은 있는데 굉장히 뭐 순수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그다지 좋지 못한 선택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저는 이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내 안에서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일단 저는 크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배우분? 네, 질문이 관계죠? 네. 네, 관계도. 네, 서서 하네. 원래 약 9년 전이죠. 그 알렉스가 처음에 지연을 만나게 되고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설정 자체가 처음 만난 형이에요. 그래서 뭐 선수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박스를 꾸릴 거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준호를 끌어들이고 제가 제 친구였던 그렇게 한 2, 3년이 지나고 박스가 완성이 되는 상태에서 민혁까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한참 뒤에 9년이 현재죠. 9년이 지난 후에 이제 승우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관계 자체는 그래요. 그냥 처음 일하게 만나게 된 형, 그다음에 나의 중마고 친구, 그리고 어쩌다 들어왔지만 너무 친해져 버린 동생,
그리고 새로운 스트레인저인데 우리의 관찰자가 돼버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정동아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무대에 서게 되셨는데요. 복귀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의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첫 작품으로 비스티 보이즈를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저를 잊지 않아주시고 네, 찾아주셨던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작품도 많아지고 또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또 작품 의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품을 선택할 때 그 작품보다는 제가 맡게 될 인물에 대한 제 호감도가 작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저 역시도 처음 이제 의뢰를 받았었을 때 대본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여지껏 작품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악역 같아 보이는 그런 역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되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도전이었죠. 네, 매력적인 역할이어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엄태영 배우님이랑 주민준 배우님은 리딩 공연에도 같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엄태영 네. 배우님 리딩 공연 멤버로서 이렇게 비스티보이즈가 본 공연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또 다시 출연하게 된 거에 대해서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 여자가 없고요. 여배우가 빠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자 배우가 늘어났어요.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캐릭터가 없어지면서 사실 되게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그 리딩 때는 지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음으로써 지원이에게 더 기대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게 없는 선에서 이제 남자 배우들끼리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생 아닌 고생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아까 홍정희 작곡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딩 때는 조금 이렇게 밝은 좀 더 이렇게 리얼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대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느와르란 이름에 딱 걸맞게 지금 다들 노력하고 고생해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진분들의 말씀 속에서 작품에 대한 애정과 본인의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저희가 마이크가 없어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와 다르게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영화의 생명은 리얼리티잖아요. 네, 어쨌든 극장이란 공간은 이 뮤지컬은 약간의 판타지의 속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곳이 하나의 세계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인 거죠. 하나의 공간, 하나의 질서를 갖춘 하나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비춰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준호가 마지막 지원을 찾으러 떠나갔는데도 결국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이 세계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의도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거울이 되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각 인물들의 욕망과 그 욕망의 부딪힘을 조금은 더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객석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성종환 연출님께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는 방금 답변에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요새 이제 많은 힐링 작품들이 많잖아요. 보고 나면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참 따뜻하다 이런 감정을 갖고 돌아가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작품과는 조금 차별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 제 세계관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은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임수와 불륜과 배신과 여러 훔쳐보기와 그 안에 숨겨진 좀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좀 꺼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그래도 돌아가면서는 그래,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저들과 다를까? 조금 극단적인 인물들이지만 내가 저들과 많이 다를까? 좋아하면서 나만 나쁜 새끼냐라고 외치고 싶잖아요. 나는 저 마담과 얼마나 다를까? 혹은 여기 나오는 5명의 인물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지원이라는 여자도 아주 쌍년이고요. 네. 그런데 저를 비춰봤어요. 쓰면서도 내가 얘들보다 뭐 얼마나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과연 어떻게 더 인간다운 삶, 어떻게 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욕망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사랑조차도 집착으로 변질되고 사랑조차도 소욕으로 변질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지금 이 시대에 201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써내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우분을 대표해서 이현 배우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 많아서 사실 그래요. 호스트바라는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느낌과 가깝지 못한 느낌이 배우들한테도 있었는데 그걸 연기하고 대본 작업을 하면서 인물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느끼는 점은 연출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네 일상이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 욕망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승우가 얘기하고요. 재현이가 마지막에 나만 개새끼냐? 라는 그 두 대사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 대사들이 그렇게 나오기까지 관객들한테 전달될 때까지 느껴지게끔 다 얽히고 설켜서 열심히 그 느낌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좀 더 공연 끝날 때까지 수정을 계속 하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그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출님하고의 결론은 같아요. 이 작품으로 인해서 관객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자신을 비춰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배우들 다 같이 열심히 연기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해 노이로제 걸리겠어. 열심히. 네, 정동아 배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다 같은 마음일 텐데 먼저는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과 기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그 드라큘라도 프레스콜이라고 들었어요. 과연 많이 찾아와 주실까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시아진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진짜 오늘 프레스콜 할 때 많이 와주셨을까 좀 걱정도 하고 좀 설레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말 후회되지 않고 정말 훌륭한 좋은 작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앉아있는 대열이 좀 그러니까 저희 공연 때처럼 멋있게 포즈를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크리에이티브 팀도 다 같이 사진 촬영하실게요. 네, 다 같이 비스티보이즈 화이팅 한번 외치시고 행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진에서 비스티보이즈 미디어 프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안녕히 조심히 돌아가시기